5학년 어린이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온도와 열 그동안 공부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코로나 이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참 우리 볼 일이 별로 없었는데 열화상 카메라 요즘 매일 중앙관에서 만나고 있죠. 실제 작년까지만 해도 주로 외국 같은 공항에서 외국에 어떤 열병, 각종 전염병이 돌 때 그 열 체크하기 위해서 공항 정도에 설치되어 있던 것이 코로나 덕분인지 때문인지 학교마다 좀 큰 학교는 전부 다 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매일 보고 있습니다. 자, 열화상 카메라가 뭔가 하면 보세요. 봅시다. 열화상 사진기는 물체로부터 나오는 적외선 파장이 굉장히 길다 있죠. 붉은색. 그 적외선을 감지해서 온도에 따라 여러가지 색깔로 나타내주는 특수한 사진기입니다. 이 사진기를 이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하면 온도가 높은 곳은 빨간색, 그 다음 온도가 낮은 곳은 푸른색 계통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럼 동영상 하나 보고 시작합시다. 전남도청 건물 입구마다 설치된 열화상 카메라입니다. 체온이 일정 온도 이상 감지되면 열화상 카메라의 영상이 경고음과 함께 관리자에게 바로 전송됩니다. 우리 친구 중에도 이렇게 카메라를 옆에서 본 사람 24시간 있죠? 지켜볼 필요 없이 원격에서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 앞을 지나가면 열화상 카메라가 체크를 해가지고 온도가 높으신 분들은 자동으로 경보음을 울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그 모니터를 계속 보지도 않고 그 경보음만 나면 그걸 확인할 수 있어서 이게 무척 편리해졌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자체 기술로 개발한 이 열화상 카메라는 자동으로 최고 온도를 추적하고 이상이 발견된 영상을 한 달 이상 저장하는 기능도 탑재하고 있습니다. 한 모니터에서 최대 9대의 카메라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카메라는 일반 컴퓨터나 모니터를 활용할 수 있어 구입과 설치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원래 화재 사전 예방 기술로 개발된 기술인데요. 이게 열을 감지하기 때문에 인체에서도 열의 다양한 변화를 감지해서 자동으로 알려주는 자동 알람 기능 시스템입니다. 예. 이제 코로나 덕분에 이건 덕분 맞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또 우리나라를 좀 K-방역 해가지고 코로나 방역에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앞서가고 있죠. 자, 그럼 열화상 카메라가 어떤 데 많이 쓰는지 봅시다. 자, 이걸로 집을 보니까 이 빨간 부분, 푸른 부분. 자, 빨간 부분 온도가 높다는 거죠. 좀 푸른 부분, 낮으니까 왜 온도가 높을까요? 아무래도 이쪽이 틈이니까 연결 부분에다가 틈 쪽으로, 창틀 쪽으로, 문 쪽으로 해서 열이 밖으로 많이 나온다는 거죠. 지붕이나 이런 쪽 벽면에 열이 안 나오니, 절 나오니까 푸른색으로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색깔로 그곳의 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자, 그러면 이거는 주로 우리가 외국 갔다 오거나 할 때 공항에서 이렇게 검색을 하는 단계입니다. 공항에서 감기나 전염병을 앓고 있어 열이 나는 사람들을 즉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을 바로 격리하거나 치료할 수 있겠죠. 그 다음 화재 현장에서 자욱한 연기 속에서 안전한 길을 찾을 때 또 사람이 있나 없나를 이걸로 알 수 있습니다. 열로 감지해서 그 다음 어떤 각종 전기 및 기계 설비 부분에서 항상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과열이 되면 고장나겠죠. 즉 과열된다는 것은 열이 높으니까 이쪽에 열화상 카메라 딱 보면 온도를 국물이 붉게 팍 비트나면 그것을 과열됐구나 해서 알아서 찾아서 고장을 찾아서 곧바로 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생활에서 이렇게 많이 쓰이는데 실제 그동안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생활에 그렇게 없다고 보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매일 경험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럼 교과서 실험관찰책 22쪽, 23쪽을 교과서 몇 쪽이죠? 46쪽, 47쪽 보고 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우선 온도가 뭐죠? 온도란 이번 시간에 보면 온도란 뭐냐 하면은 자 온도는 물질의 차갑거나 따뜻한 정도를 숫자와 뭐로 나타내요? 단위로 나타냅니다. 왜 단위로 나타내죠? 온도는 섭씨, 화씨,
절대온도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단일 나트륨 알지만 이게 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섭씨, 화씨, 우리 주로 많이 쓰는 건 도시, 섭씨입니다. 자, 온도계는 뭐죠? 온도는 온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즉 우리가 많이 쓰는 온도계 종류에는 요즘 많이 쓰는 귀온도계, 적외선 온도계, 알코올 온도계 등이 있습니다. 또 온도를 측정하는 까닭이 뭐죠? 온도를 측정하는 까닭. 왜 온도를 측정해야 됩니까? 바로 차갑거나 따뜻한 정도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즉 나무 그늘의 흙이나 햇빛이 비치는 같은 흙이지만 장소에 따라 다릅니다. 즉 온도가 달라요. 물질의 온도는 물질이 놓인 장소, 측정 시간, 햇빛의 양 등에 의해서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흙이라고 뭐고 그래 달라지는데, 이 온도계가 없으면 우리 손으로 봐서 뜨겁다, 차갑다, 뭐 미치겠다 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고 서로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온도를 정확히 측정하면 물질의 차갑거나 따뜻한 정도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또 두 같은 거라도 장소가 다르면 어떻게 다르다, 또 두 물질이 어느 게 차갑다 뜨겁다를 비교하기 좋겠죠. 자, 그 다음 온도가 다른 두 물질이 접촉할 때 나타나는 현상,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우리 이 실험을 해봤죠. 뭐 같이 코로나 때문에 같이는 해보지 못했지만 같이 관찰만 해봤습니다. 그죠? 자, 이 비커에는 따뜻한 물, 캔에는 차가운 물. 오래 놔두는 것 어떻게 돼요? 비커의 물은 온도가 내려가고 차가운 물은 온도가 올라갔습니다. 또 한참 두면은 어떻게 되죠? 열이 같아졌어요. 즉 비커 속에 있던 따뜻한 물에서 캔 쪽으로, 캔이 있는 차가운 물 쪽으로 열이 이동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즉 열이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는 거죠. 온도가 다른 두 물질이 접촉하면 따뜻한 물질의 온도는 낮아지고 차가운 물질의 온도는 높아집니다. 두 물질이 접촉한 채로 시간이 지나면 두 물질의 온도는 같아집니다. 왜 이렇게 온도가 변하느냐? 뭐 때문이라고 그랬죠? 열의 이동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열의 이동이 고체에서는 어떻게 되고 액체나 기체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봅시다. 자, 고체에서는 보면은, 자, 요 실험 지금 우리 눈으로 관찰했죠. 세 가지 경우를 구립판을 가열하면 어떻게 되죠? 가열한 부분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리고 고체는 끊어진 부분으로는 열이 이동해서 이동하지 않았죠. 즉, 그래서 또 고체는 열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즉 고체뿐 아니고 액체 기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체 물질을 따라서 이동합니다. 열만 이동해요. 이것을 열의 전도라고 합니다. 이런 열의 전도가 속도는 이 고체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달라요. 열변색 붙임 딱지를 통해서 이렇게 실험을 이번 주에 합니다. 자, 구립판, 절반, 이루판 순서를, 이런 순서를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고체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열이 이동하는 빠르기가 다릅니다. 빠르기 다른 이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가열 도구를 쓰죠. 냄비의 열을 받는 부분과 손잡이 부분. 분명히 손잡이 받는 부분에 열이 잘 이동하면, 전도가 잘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손 띄겠죠. 거꾸로 후라이팬에 계란 후라이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열 전도 속도가 느리다면 요리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이용해서 도구를 만들어 사용합니다. 다음, 액체나 기체에서는 열은 어떻게 이동할까요? 자, 고체에서는 열의 전도, 고체 물질을 따라서 열만 이동했습니다. 전달해서 도착해도 전도입니다. 액체에서는, 자, 이렇게 뜨거운 물이 담긴 종이컵을 파란색 잉크 딱 놓으니까 어떻게 돼? 쫙 올라갔죠. 직접 해보겠습니다. 즉, 파란색 잉크의 아랫부분에 뜨거운 물이 담긴 종이컵을 놓으면 파란색 잉크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체, 알코올 램프 부붙이고 비눗방울 딱 불면 비눗방울이 위로 올라갑니다. 즉, 어떻게 되느냐? 액체나 기체에서 온도가 높아진 물질이 위로 올라가고,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이게 위로 올라가면은 자연적 위에 있던 게 올라가 버리면 이쪽으로 오고,
이렇게 돌겠죠. 이렇게 비니까 이렇게 돕니다. 이렇게 돌아서 이런 과정은 즉 따뜻하게 온도가 높아진 게 위로 올라가고 위에 있던 게 다시 밑으로 내려서 뱅글뱅글 도는 것을 대류라고 합니다. 그 기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체에서도 따뜻한 기체는 올라갑니다. 기체 실험할 때 그 빨간 부분과 또 빨간 잉크를 단 부분, 파란 그 엎친 부분 실험도 받습니다. 올라가고 여기 올라갔던 공기는 다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대류에 의해서 됩니다. 즉 고체에서는 고체를 이루는 물질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 다른 물질을 따라서 열만 이동하지만 액체와 기체는 그 액체 기체가 직접 그 열을 가지고 같이 이동을 합니다. 어떻게 돼요? 대류 현상, 이렇게 빙빙 돌아서 전체가 따뜻하게 이렇게 마찬가지, 여기 기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열의 대류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한 내용 먼저 풀어볼까요? 그동안. 자, 다음 그림을 보고 권로안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써봅시다. 온도계, 전도, 대류, 단열, 도시입니다. 자, 지금 이건 뭐죠? 적외선 온도계. 요거는 고체에서 열의 이동을 실험하는 거네요. 온도는 뭐를 측정합니까? 온도계를 측정하고 단위는 우리가 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도시입니다. 물론 화시, 절대온도도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많이 쓰는 건 도시죠. 고체에서 열이 이동하는 방법을 뭐라고 하죠? 전도라고 합니다. 기체나 액체에서는 대류죠. 온도가 다른 두 물질이 접촉할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온도가 더 높은 물질은 점점 낮아진다. 더 높은 물질의 온도는 더 낮아진다. 맞죠? 온도가 더 낮은 물질의 온도는 점점 맞습니다. 서로 높은 놈은 낮아지고 낮은 놈은 높아집니다. 접촉한 두 물질의 온도가 변하는 것 같은 열의 이동도 맞죠? 열이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두 물질이 접촉한 태로 시간이 지나면 두 물질의 온도는 같아지죠? 접촉한 두 물질 사이에서 열은 온도가 낮은 물질에서 이건 아니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답은 5번이네요. 다음, 다리미의 손잡이 부분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옷을 다리 부분은 철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쇠 부분은 열이 잘 전달되죠. 빨리 전달되고 플라스틱은 열이 전달이 안 됩니다.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손잡이 부분 열이 전달이 잘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사용을 할 수가 없죠. 또 여기 철부 바닥부터 다리는 부분이 열이 전달 안 되면 옷감이 달리지 않겠죠. 그래서 옷을 다리는 부분에 열이 잘 이동해야 하고 손잡이 부분 열이 잘 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사용할 수가 없죠.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차가운 물이 담긴 수저 바닥에 빨간색 뜨거운 물이 담긴 병을 넣어두면 뚜껑이 열 때 어떻게 될까요? 이 빨간색 물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건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이만큼 큰 통은 필요 없으니까. 그 까닭은 뭐죠? 그 따뜻한 물이 어떻게 됩니까? 그 까닭은 따뜻한 물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올라갈 거예요. 이걸 대류 현상이죠. 자, 다음 주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여러 이동과 자, 뭡니까? 첫째, 이 따뜻한 밥을 품으면 밥의 온도가 그릇을 통해서 손으로 오고, 자, 따뜻한 면을 찬물에 식으면은 열이 면에서 차가운 물로, 후라이팬의 열이 고기로 와서 고기가 굽히죠. 냄비의 열이 국으로 와서 국이 끓습니다. 찌개가 되고, 즉 삶은 면이 얼음물 열이 이동한다. 전기밥 뚜껑을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그다음 밥의 열은 손으로 갑니다. 국을 데울 때 대류에서, 즉 데워진 국물이 올라가고 빙 돌아서 후라이팬 맞습니다. 고기 굽는 거 보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그다음 후라이팬 손잡이에는 플라스틱이라서 열이 이동하지 않습니다. 잘 이동하지 않습니다. 잘 이동하면 손잡을 수 없죠. 예, 오늘 여기까지 그동안 온도와 열 공부를 수고했습니다.